8급 한자, 여선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선육의 부수는 8팔이고 총 획수는 4획입니다. 여선육은 손가락 3개를 합치면 6이 됩니다. 여선육과 유사한 한자는 큰대, 글월문, 하품흠, 나무목, 설립 등이 있습니다. 여선육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면 제목은 육순, 삶을 다시 살펴보다입니다. 엊그제 망육이었던 나이가 어느덧 60갑자를 새로 시작하는 육순, 환갑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의 5, 6도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한자를 만드는 6가지 원리인 육서를 무작정 외웠고 5, 6월 떼약볕 같은 젊은 시절에는 전국으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마흔에 창업을 했습니다. 조직은 조선시대 육조 체계처럼 편성했지만 실제 경영은 육감에 의존했습니다. 다행히 초반에는 그 감이 적중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급변하고 경쟁자가 늘어났음에도 치밀한 데이터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 상황은 색이 흩어진 육면체 큐버처럼 복잡하게 얽혀 결국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36개 주랭랑을 치고 싶었지만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있었고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기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재기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업무를 매뉴얼화해 육각형처럼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회사로 변모시켰으며 6대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여선육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망육은 발할망, 여선육으로 60세를 바라본다는 뜻으로 51세를 말하고 육수는 여선육, 열흘 순으로 6번의 열흘로 60세이며 육서는 여선육, 글 서로 한자 글을 만드는 6가지 원리로 이에는 상형, 지사, 회익, 형성, 전주, 가차 등이 있고 육조는 여선육, 관청조로 조선시대의 6개 중앙행정관서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이며 육감은 여선육, 느낄감으로 5가지 감각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외에 6번째 감각으로 직관을 말합니다. 5, 6월은 다서도, 여선육, 달월로 음력 5월과 6월로 한여름의 가장 더운 시기이고 5, 6도는 다서도, 여선육, 섬도로 조수의 흐름에 따라 섬이 5개 혹은 6개로 보인다는 부산에 있는 섬이며 6대주는 여선육, 큰대, 대륙주로 6개의 큰 대륙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입니다. 육각형은 여선육, 뿔각 모양형으로 6개의 각을 가진 도형이고 육면체는 여선육, 면면, 몸체로 6개의 면을 가진 입체 도형이며 60갑자는 여선육, 열십, 첫째 천간, 갑, 첫째 지지자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를 조합한 60개 간지를 말하며 60년 주기로 순환합니다. 36개는 석, 삼, 열십, 여선육, 셀개로 36개 계책 중 마지막으로 분리할 때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이고 육하원칙은 여선육, 어찌하, 근원원, 법칙칙으로 6가지 물어야 할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망육과 육순의 차이점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육순이 망육보다 더 이른 나이임. B. 망육은 51세, 육순은 60세임. C. 두 단어 모두 60세를 지칭함. D. 망육은 과거, 육순은 미래임. 정답은 B. 망육은 51세, 육순은 60세입니다. A. 다음 중 한자를 만드는 6가지 원리를 뜻하는 용어는 A. 육면체, B. 육서, C. 육감, D. 육각형. 정답은 B. 육서입니다. 3. 육감의 사전적 정의로 직관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여 믿는 것. B. 타인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공감 능력. C. 논리나 설명 없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D. 과거의 경험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내리는 결론. 정답은 C. 논리나 설명 없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4.
36개의 마지막 계책인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의 진정한 군사적 의미는 A. 상대방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빨리 뛰는 연습을 한다. B. 동료를 버리고 혼자만 살아남는다. C. 싸워도 이길 가망이 없을 때 전력을 보존하여 다음을 기약한다. D. 항복을 선언하고 적의 노예가 된다. 정답은 C. 싸워도 이길 가망이 없을 때 전력을 보존하여 다음을 기약한다입니다. 5. 육각형 구조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예인 벌집이 육각형인 이유는 A. 벌들이 원형을 그릴 줄 모르기 때문에 B. 6마리의 벌이 동시에 집을 짓기 때문에 C. 빈틈없이 공간을 채우면서도 재료를 가장 적게 들여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서 D. 단순히 모양이 예뻐서. 정답은 C. 빈틈없이 공간을 채우면서도 재료를 가장 적게 들여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서입니다. 6. 실패를 분석한 육하원칙에서 원칙의 원자가 언덕 밑에 샘물을 뜻하는 형상에서 유래했다면 경영 분석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까요? A. 주변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B.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 C.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D. 결과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 정답은 D. 결과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7. 부산 5,6도의 명칭 유래에서 알 수 있는 자연의 상대성을 경영에 적용한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A. 무조건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 B. 보는 관점과 상황에 따라 본질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 C. 한 번 정해진 이름은 절대 바뀌지 않음. D.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임. 정답은 B. 보는 관점과 상황에 따라 본질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8. 환갑을 넘겨 60갑자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공자가 말한 인생의 단계 중 어디에 가장 가깝나요? A.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B. 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달음. C. 이순, 귀가 순해져 모든 것을 포용함. D. 종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음. 정답은 C. 이순, 귀가 순해져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9. 글의 흐름상 육서를 무작정 외웠던 과거와 육하원칙을 적용하는 현재의 가장 큰 태도 변화는 무엇인가요? A. 더 이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함. B. 어린 시절의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림. C. 한자 공부를 포기하고 실무에만 전념함. D. 암기 위주에서 논리적 분석 위주로의 변화. 정답은 D. 암기 위주에서 논리적 분석 위주로의 변화입니다. 10. 글에 나타난 옥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 중 거만할 오는 때로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제기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A. 자신의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마음. B. 남의 충고를 무시하는 고집. C.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태도. D. 실패 앞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자존심. 정답은 D. 실패 앞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자존심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6,6의 부수는 8팔이고 총 획수는 4획이며 의미는 손가락 3개를 합치면 6이 된다는 뜻입니다. 6,6을 획순에 따라 5번 적으면서 6,6 한자를 익힙니다. 다음 시간에는 7, 7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